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채연 사회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열리는 6차 변론 기일. 그 이전에 있었던 변론 기일은 오후 2시에 열렸는데 오늘은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채연 기자, 먼저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6차 변론부터는 그동안 오후에 시작했던 것과 달리 오전 10시부터 변론이 진행이 되고요. 예. 그만큼 헌재가 끝나는 시간도 정해두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집중 심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었다면 오늘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도 나오는데요. 네. 일단 먼저 김현태 특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장이 10시 반에 증인대에 서고요. 예. 이어서 오후 2시에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이어서 오후 3시 반에 윤 대통령 측 증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례대로 증인대에 섭니다. 예. 모두 이제 정해진 시간은 90분 간격으로 이제 주어지게 돼서 차례로 임하게 되고, 사실 오늘 나오는 증인들 인물들을 좀 면면히 보면 오늘 변론이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계엄 당일에 수방사와 함께 헬기를 통해서 국회 병력을 진입시켰던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또 그 부하가 직접 출석하는 만큼 오늘 이 무장한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 이제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이제 폭동 입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사실 5차 변론 기일 때도 보면은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저녁 예. 늦게까지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시작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신문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사실 이제 8차 변론 기일까지 예정이 됐고 반환점을 이제 지나게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현재까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작이 예. 됐는데 거기서는 아직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막 국회에서 그동안의 관련자들,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분들에 대해서 거의 국회 내에서 뭐 일방적인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이끌어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검찰 기소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 첫 증인신문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전에 일방적인 그 본인들의 진술을 국민께 여과 없이 보내준 이 상황과 달리 이번부터는 대질신문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해관계자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헌재에서 있는 그 탄핵 심판에서 있었던 이런 증언들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또 증거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국회 내에서 있었던 여러분들의 진술이 다소 수정되는 듯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있었던 진술이 맞는 건지 아니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부분이 맞는 것인지 또는 탄핵 심판정에서 있었던 증언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재판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완벽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재판 과정에서 서로 간의 증언 공방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는 것이 재판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심판정에서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이 믿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 배종호 교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궤변으로 자신의 비상계엄과 또 내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답지 못하다. 갈수록 모습이 더 추해지고 비루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은 나머지 변론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뭐 형사재판을 이유로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또는 뭐 방첩 전 사령관이라든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진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임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차 변론 기일에 나서는 이제 두 분의 군인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은 지금 뭐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진실을 거리낌 없이 말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도 특수전 사령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또 뭐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예.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아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이미 이제 국회 증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에서도 그런 발언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발언을 면전에서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기서 면박을 줄 것인지 진실 공방을 벌일 것인지 아마 오늘은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는 그런 헌법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오늘 6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합니다. 그제 5차 변론기일에도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는데 계엄 사태에서 자신이 어떤 지시를 했냐고 따지는 게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오늘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대통령의 말은 지난번에 달 그림자 얘기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라고 또는 뭐 계엄이 부당하다, 그다음에 계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실제로 다 절차 끝난 뒤에 실체 판단을 그 뒤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이나 국회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맞춰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어떤 목적 달성되는 추구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달성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해제 요구 결의안을 못하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행동 자체는 완성된 게 없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했고 또 누구는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고 근데 이행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지시와 관련된 공방이 그런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한번 좀 잘 보살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를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곤란해질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예. 라고 지금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아니다. 분명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 예.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요원이라고 말하는 측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끌어낼 요원이 없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더 곤혹스러워질 거고요. 그리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이제 그런 지시를 받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또 위치 추적에 대한 협조 요청을 또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간첩들에 대해서 좀 해라, 검거해라라고 이제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그런 숨가쁜 상황에서 전에는 전혀 전화 한 통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격려 전화를 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호수 위에 달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달이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군 경찰의 수뇌부들이 체포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 오다를 내린 책임자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증언들이 진술들이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부정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검찰 수사의 문제 또는 진술의 문제 등을 얘기를 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리고 또 검찰총장도 다 자기가 임명을 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근데 현재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로운 그런 수사를 진행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서 무슨 고문을 받았다든지 강압에 의해서 진술했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강압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면 나는 검찰 수사에서 뭐 고문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든지 또는 뭐 회유 협박을 당해서 이런 진술했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니까 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검찰에서 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뭐 사법 체계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재판을 할 때 검찰에서 작성된 신문 조서는 나 그 내용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진 그 수방사령관이 나는 아직 증거인멸 절차에 대해서 이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본인의 꼼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재판 절차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건 본인의 권리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수방사령관이 현장 지휘자였어요. 특전사령관이 지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은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특수전사령관은 병력을 운용을 했지만 현장 지휘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했겠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은 그것은 본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자회견에서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특전사령관이 본인한테 그런 명령을 하달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돼요. 그러면 과연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여부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계엄사령부를 구성해서 계엄을 또 선포할 때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검찰 공소장에 모두 사실에 나와 있듯이 뭐 국회 봉쇄가 나옵니다. 국회 봉쇄라기보다는 국회한테 현장 파견. 예. 그러면 애당초에 거기에 참여했던 만약에 그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어떤 애당초에 명령을 하달받았는지 그 명령 하달받은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명령 하달받은 거와 달리 저분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국회에 특별한 또 조치를 요구했던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 애당초에 본인이 하달받은 명령과 예. 그 당시에 사정이 달라지게 된 배경 그다음에 본인의 원래 임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에 따라서 사실 어떤 분의 말씀이 신빙성 있는지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죠. 예, 이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의원들을 빼내라고 했는지,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요원들을 투입시킨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출석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 오늘 쟁점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특히 곽종근 전 특선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앞서 뭐 나온 얘기처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었다는 말을 또 정면 반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다. 그리고 직접 비아폰으로 대통령이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한 인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다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걸로 또 조사됐는데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입장과는 반대되는 진술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내란 국조특위에서 나와서도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계속해서 배치가 되는 주장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만 곽 전 사령관 역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만큼 뭐 얼마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국회 무력화 시도, 그러니까 병력들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이 함령의 여인영. 여인영 간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좀 배치되는 진술을 해왔지만 이 법정에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이 좀 빚어졌거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사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이냐 요원이냐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진술할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일관되진 않죠. 이분이 처음에 유튜브에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김병조 그때, 의원 유튜브에서요? 그때 제가 몇 번 돌려봤는데 물론 예. 본인이 말실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들려요. 하여튼 누군가 요원을 빼라고 했다. 빼라. 그것이 아마 본인이 빼라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누군가로부터 요원을 빼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이 나중에 그 앞에 있던 박선원 의원과 서로 간에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론 그것은 뭐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구치소를 나와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송 차량들, 경호 차량들 사이에 법무부 호송 차량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8시 37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것은 지난 5일 변론기일에서는 12시 13분에 출발해서 12시 40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분에서 30여 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시 37분에 서울 구치소를 나와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 계속해서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 이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